우리 어릴 때 피아노 배운 사람, 뭐 바둑 배운 사람, 수영 배운 사람 엄청 많죠. 그런데 그거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사람, 배웠던 건 이만큼인데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자리한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하나를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겠죠. 우리 성인이 돼보니까 어떤가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한두 개 정도는 역량으로 남아있으면 좋잖아요. 여러 가지 경험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두각을 나타내는 거, 이런 거 발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들도 아이들이 좀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탐색하고 찾을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마련했다가 그냥 자유학기제로 자유롭게 두니까 아이들이 이제 찾는 거를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자유학기제 플러스 진로 연계 교육이 생겼죠. 이제 희망하는 진로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걸로 개정되었는데요. 좋아하는 것을 역량으로 키워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이걸 역량으로 키워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오래 배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커리큘럼이 너무 중요합니다. 커리큘럼이 너무 중요해요. 얕지만 다양하게 배우는 커리큘럼이냐, 아니면 하나 배운 것을 계속해서 활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제대로 배워나가는 커리큘럼이냐에 따라서 역량으로 남고 안 남고의 차이가 크게 나겠죠. 전자의 경우에는 많은 경험으로 남을 거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역량으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얘기해볼까요? 이런 걸 배웠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걸 배우고, 세 번째 단계에서 이런 걸 배우고, 네 번째 단계에서 이런 걸 배웠다고 쳐요. 이렇게 배우는 거랑 첫 번째 단계에서 이거 배웠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거를 포함하고 이렇게 배웠고, 세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배우고, 네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단계 새로운 걸 계속 하는 거랑, 아이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밟으면서 계속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 재미가 느껴지게 하는 거랑 교육 효과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사실 수학도 운동도 처음 한 단계를 포함해서 응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걸 또 살짝 포함한 어떤 단계, 포함한 어떤 단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간다면 어떤 분야든 다 역량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취미생활을 해보면 엄청 다양한 거, 이번엔 새로운 기구로 해보자, 이번엔 이 기구로 해보자, 이렇게 수업하는 곳이 있고, 하나를 배웠으면 그거를 응용해서 잘 쓸 수 있게 활용해서 알려주는 단계, 그 다음에 요거를 또 활용해서 또 하는 단계, 요렇게 커리큘럼 짜임이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사실 배우는 건 이렇게 배우나 저렇게 배우나 다 재밌게 잘 배우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죠. 어떤 걸 배우고 그 다음 걸 배웠는데 나는 이게 새로운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요거의 응용이었던 거예요. 조금 더 탄탄해지겠죠, 두 번째 단계가. 그리고 또 나중에 이걸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요거랑 요거랑 다 연결되어서 응용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풍성해지겠죠. 더 튼튼해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잘 짜주시는 곳에서는 저도 계속 그 다음에는 뭐랑 연결될까?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성장하는 재미가 느껴지니까 또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항상 배울 때마다 새로운 거를 배우게 되면 그 안에서 결국 제가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때도 있긴 하지만, 성장보다는 그냥 이렇게 흥미롭고 재밌는 경험해보는 그런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많이들 커리큘럼을 구성하실 때 엄청 다양한 것들을 막 집어넣으시거든요. 그래서 학년마다 단계마다 다 2단계에는 이런 거, 나중에 2단계 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저런 것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엄청 다양한 것들을 막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선 저런 거 하고 그 다음 가면 저런 걸 하고, 이렇게 보면은 다양함으로 인식되지 않을까요? 나는 고학년이 되면 이런 것도 하게 돼요, 저런 것도 하게 돼요 하고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 커리큘럼들이 다 다르면 제3자가 보기에는 되게 다양한 거 안에 나중에 저렇게 또 다양한 것도 하나 보다 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인식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점이 있죠. 이렇게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수업을 준비를 하다 보면 단계별로 선생님들이 제대로 이걸 인지하고 습득하고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뭔가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헷갈릴 거예요. 이 다 다른 거를 막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는 게 선생님도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단계별로 다르게 아이들한테 코칭을 할 수가 있고, 아이들도 단계별로 밟으면서 아, 내가 이번에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알 수 있고, 아까 저처럼 난 새로운 거 배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예전에 했던 거잖아. 그럼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좀 더 응용해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집합으로 계속 연계된 수업이라고 해서 지루하다거나 옛날 했던 걸 또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새롭게 항상 배우는데 그 안에 내가 했던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한 커리큘럼 구성이 역량으로 남을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는 뜻이죠. 수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은 그 다음 단계에서 할 때는 이 부분 살짝 약하게 말하고, 새로운 거 할 때 좀 더 강조해서 핵심 목표로 얘기를 하고, 또 3단계 할 때는 1단계에서 했던 거는 훑어주면서 이거 너네 사실 배웠던 건데 기억나니? 이러면서 좀 의스될 수 있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한번 해보면서 선생님도 막 여러 가지로 정신없이 익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이 핵심적인 거에 좀 더 집중해서 요건 간단하게 말하고 요걸 강조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도 단계별로 아이들한테 조금 더 단계의 차이점을 주면서 더 잘 수업할 수 있게 되겠죠. 커리큘럼 구성법 회의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어지는 수업을 이야기하니까 고학년도 그럼 똑같이 그 기법을 그대로 해요? 질문하시더라고요, 재차. 근데 항상 새로운 어떤 거를 주지 않아도 그 기법을 엄청 더 디테일하게 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응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들을 연결을 시켜줘야 아이들 스스로의 역량이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험식의 미술 교육과 역량으로서 남을 수 있는 교육의 차이를 잘 구분해서 내가 얕고 넓게 많은 걸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수업 커리큘럼으로 그런 경험과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제 요거를 역량으로 좀 키워보면서 조금이라도 성장하길 원한다 하면 그냥 오래 수업하고 그냥 다양한 수업을 접하는 것보다는 역량이 클 수 있는 그런 단계별 커리큘럼을 잘 갖춰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가람 원장님이 준비해주신 이 책으로 커리큘럼 구성 회의를 했었는데요. 줌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점점 성장해 나가는 단계를 보일지에 관한 큰 그림을 짰어요. 예시작을 하는 커리큘럼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다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다양하게 커리큘럼이 나올지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다 추석에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8월에 조금 먼저 빠삐용식으로 한번 풀어서 수업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진행한 건 커리큘럼 구성법 파일에도 업데이트 할 거고, 그리고 멤버십에는 스튜디오가 항상 올라가니까 8월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겠네요. 저희 커리큘럼에 축이되는 그 스튜디오 레퍼런스는 항상 멤버십에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학부모님들이랑도 상담할 때 어머님 어릴 때 미술 배우셨어요? 이러면 근데 저는 아예 배우긴 했는데 아예 못해요. 아예 이렇게 손사래하고 나는 어릴 때 미술 배웠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 그냥 막 크레파스 칠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반응 하잖아요, 보통. 일반 비전공자 어른들 보면. 근데 사실 어릴 때 배운 게 제일 오래 남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시기에 다양한 건 했는데 기억에 나는 건 별로 없고, 이렇게 된 친구들이나 어른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깝고. 그래서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어릴 때 배우고 해봤던 미술이 어느 정도 그 친구의 기억에 그리고 역량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서, 단순한 경험을 하는 곳은 엔조이 단계의 수업이고 1단계의 교육도 헛되지 않도록 요것들을 더 점점 발휘할 수 있고 자기 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한순간에 머물다 사라지지 않고 아이들 마음속에 그리고 기억 속에 역량으로 자리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